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의 제3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작성한 표가 하나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일단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주택을, 즉 기존주택이죠.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기본 조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즉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자, 일단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에서 우리 지금 규제 지역이 많이 이쪽이죠. 그래서 2017년 8월 3일부터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은 2년의 거주 의무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은 거주 의무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3일부터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이라면은 2년의 거주 의무와 2년의 보유 기간이 필요하겠고요. 자, 이게 이제 2017년 8월 3일부터라는 게 바로 이번 정부가 들어가면서 2017년 5월 10일부터 정부가 시작이 되었죠. 문재인 정부가요. 그래서 5월 10일부터 정권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다가 8월 3일 날 아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때 생겨난 것이죠. 거주 의무가. 자,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즉 기존주택을 처분할 것. 3년 이내입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 새로운 주택을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으면은 다시 3년 이내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종전주택을 처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보유할 때에는 기간별 상황을 아래 표에서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래 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동산 대책이 몇 번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는 좀 기간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자, 일단 먼저요.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에서 적용 시기가 2017년 8월 3일. 요게 이제 8.2 대책 나온 바로 다음 날이죠. 그죠? 그때부터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을 한다. 요것이 바로 2년 이상 보유와 2년 거주, 그리고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를 받는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우리가 보유했을 때에 우리 처분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이 박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처분 기간을 따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갖고 있던 종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새로 취득한 신규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처분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만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종전주택이, 즉 기존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그리고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규 주택 취득 이후 종전주택은 3년 내에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거는 3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되겠죠. 다음,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 취득을 비조정 대상 지역에 했다. 그렇다면은 신규 주택을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이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처분을 해야 되느냐? 3년 내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기존의 종전주택이 있고요. 신규 취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이때 날짜가 요게 중요하죠. 자, 2018년 9월 13일 이전 신규주택 취득 시에는 종전주택을 3년 내에만 처분하시면 됩니다. 요거요. 이거 날짜가 중요하죠. 2018년 9월 13일 이전 신규주택 취득 시입니다. 9.13 대책 이후인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요 사이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요것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종전주택을 2년 내에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 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유념을 하고 항상 체킹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이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인데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1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즉, 요 기간에 취득하신 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 종전주택을 1년 내에 처분과 1년 내에 전입 모두 해야 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이후에 이제 신규 취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을 1년 내에 처분과 동시에 그리고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둘 다 충족을 해야 된다고요. 자, 다음으로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시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매입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 기간을 연장을 한다. 예, 2년 한도입니다. 여기서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만 2년을 한도로 해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는 전입 기간을 연장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다음 이 경과 규정이 있는데 적용 제의가 되겠죠. 이게 애매하게 이제 걸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대책과 즉 9.13 대책과
재작년 2019년 12월 16일 대책 발표 이전, 즉 16일 발표일까지 포함이죠. 이때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은 보낸 것이 증명이 되는데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를 치기 전 이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죠.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전의 규정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제외가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함. 자, 우리 애매하게 이런 때 있죠.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그 신규 주택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렇게 놓는데 바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랬을 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신 이 표에 있는 이 내용이 사실상 이제 여러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날짜 적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 다음에 또 이 날짜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 있다라면은 어느 날짜 기간에 들어가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느냐에 따라서 3년 내 처분과 2년 내 처분, 그리고 또 1년 내 처분과 1년 내 처분이 모두 충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앞에서 이 내용을 보셨으니까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2주택이에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전부 다 양도했대요.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이라고 하니까 뭐 3주택도 될 수 있고 4주택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한 개 주택만 남기고 모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그럼 장기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고가주택이니까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유기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거주기간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우리가 달라진다라고 전편에서 배웠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 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을 하며 거주 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 주택을 갖고 있다가 다 처분을 하고 하나만 남았어요.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는 기간, 요 기간을 적용하는 것, 이것만큼은 보유기간도 처음 취득한 날부터, 그 다음에 거주기간도 취득일 이후에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그 기간은 계산을 한다. 이게 좀 이제 내용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일시적인 1세대 2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서 비과세 적용된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라는 것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되어서 비과세 적용된 경우에 그렇다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이때에 양도하는 주택의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세율도 적용되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지를 못하죠.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요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면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요 3주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게 중과세율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된 부분을 상기를 하시면서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자, 매우 중요한데요. 요 14번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내용을 보면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여기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가 여기 과세입니다. 과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 1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이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그럼 보유기간은 어떻게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이거예요. 자, 내용을 잠깐 보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을 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뭘 뜻하느냐. 먼저 2014년 5월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B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요게 이제 종전주택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신규주택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요건에 맞는가 날짜를 한번 보시죠. 요 날짜가 2014년 5월에 A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2019년 2월에 신규주택을 B주택을 취득을 했으니까 1년이 지났죠. 그죠? 1년 경과 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요건에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달에 A주택이 아닌 B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과세가 돼버리죠. 그죠? 왜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를 해야지만 이 A주택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텐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되는 A주택을 먼저 처분한 것이 아니라 B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이 신규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B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고 과세가 되겠죠. 그죠? 자,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은 A주택 하나만 남잖아요. 그죠? A주택 하나만 남는데 이 A주택을 양도를 한다. 그랬을 때 그럼 보유 기간을, 이 A주택의 비과세 보유 기간은 그럼 언제이냐 이게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날짜가 나와 있죠. 자, B주택 양도일로부터 A주택의 비과세 보유 기간을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B주택을 양도한 날짜가 2021년 4월이라고 했으니까 A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실상 2014년 5월, 한참 됐죠. 그죠? 이때까지 보면은 무려 거의 10년 가까이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렇지만 보유 기간 계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021년 4월 달에 B주택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얘가 2년을 보유를 해야 또 비과세를 받게 되겠죠. 2년.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난다라면은 일단 2021년 4월 기준점으로 봐서 2022년 4월, 2023년 4월이면은 2년이 지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024년 1월 이후에 만약에 A주택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 A주택은 이제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이죠. 비과세.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B주택을 양도한 이후로 A주택이 지금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2023년 4월이 되어야지만 2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3년 4월이 되어야지만 2년이 되는데, 실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려면은, 2021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 4월이 지나서 새로운 또 신규 주택을 하나 취득할 수가 있겠죠. 신규 주택을. 그러면 새로 취득하는 이 신규 주택과 맞물려 갖고서 이 A주택이 다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올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런 이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따가 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을 했을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요거는 이제 시행령이 나와 있는 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고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요.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해서, 자, 이 1주택이 과세를 받았습니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그러면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를 해갖고 과세를 받았습니다. 과세를 했어요. 세금을 냈고, 남아있는 그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다. 이런 가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자,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을 한다. 자, 남은 A, B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계산을 한다. 자, 여기 보세요. 2015년 10월 달에 A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 뒤 1년이 훨씬 지난 뒤에 B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합니다. 근데 바로 2019년 3월에 C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이랬을 때에 얘 A주택을 먼저 처분을 하고 그러면 얘가 비과세가 될 텐데 지금 3주택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요때에 얘를 이렇게 지금 이거는 2019년 1월부터 19년 3월 이거 뭐 2달 사이에 이제 한 개 주택이 더 들어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C주택을 팔아서 매도를 하고 과세를 합니다. 세금을 내죠. 2020년 12월 달에 과세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A주택과 B주택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A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A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이때의 A주택의 비과세 보유 기간 계산은 그럼 언제부터 적용을 하느냐? 바로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그럼 취득일이 바로 여기죠. 예. 취득일이 여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취득일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A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A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6번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를 해서 비과세 적용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에 최종 1주택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비과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서 다시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1주택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자,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즉 A, B, C 이 세 개의 주택이 되는데 이게 3주택이 아닌 거예요. 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2015년 10월에 A주택을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2017년 3월에 B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뭐를 먼저 팔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A주택을 먼저 파는데 이것이 3년 이내에만 A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B주택을 취득한 이후 약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A주택을 양도를 했네요. 그래서 얘가 비과세를 받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B주택만 남았죠. B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C주택을 또 취득을 합니다. 이제 이거 하나만 남았었잖아요. 그죠? 그럼 C주택을 2018년 5월에 A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팔은 다음에 한 달 뒤에 샀네요. 2018년 5월에 C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신규 주택이 되는 거고 얘가 종전 주택이 되는 거죠. 얘가 자, 날짜로 봤을 때 기간으로 봤을 때 충분히 1년이 지났죠. 그죠?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C주택이 또 B주택과 함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요건에 맞게 되고 이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되는 요 B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양도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비과세가 또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C주택이 남아있죠. 그죠? C주택이 남아있는데 C주택을 다시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비과세를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 형식으로 우리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가능하다. 즉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만 잘 갖춰 놓는다라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3주택자 같지만은 이렇게 갈아탈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 일각에서는 이런 걸 갖고서 이것도 뭐 투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건 투기라고 볼 수가 없죠. 인간의 어떤 그 심리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이 주택이 처음에 이 한 채가 작은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여러 가지 살기가 좀 불편한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더 크거나 아니면 더 편리한 쪽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옮겨 타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집에서, 또 더 편리한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을 투기라고 하면은 좀 이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를 완전히 뭐 배제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제 4편에서는 그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해갖고 1월 6일 날 발표된 자료를 할 텐데, 이제 분양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요거는 제 4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